실제로는 해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해동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.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. 특히 스테이크나 닭가슴살 굽는 거에 얼려있는 닭은 어떻게 구워야 되나요? 얼려있는 스테이크는 어떻게 구워야 되나요?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왔는데, 해동을 잘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 도움을 좀 드려드릴까 해서 왔습니다. 일단은 우리가 냉동실을 보시면 정말 얼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냥 냉동식품처럼 얼려져 있는 걸 바로 튀기거나 아니면 오븐에 넣거나 에어프라이기에 넣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생식재료들도 많잖아요. 뭐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옥수수라던가 완두콩이라던가 고기, 생선, 오징어, 해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잘, 그리고 원래의 맛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해동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세포막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,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지 않았을 때 일반적인 세포막이에요. 세포 사이에 세포막이 있고 그 세포막을 연결해주는 수분이 있죠. 중간 같은 경우에는 급속 동결을 했을 때입니다. 중간에 하얀색이 이제 수분인데, 대부분의 액체는 원래 온도가 내려갈수록 부피도 줄어듭니다. 하지만 물은 되게 특별한 아이라서 물 같은 경우는 얼면은 부피가 늘어납니다. 원래 있던 공간에서 부피가 늘어나니까 이제 세포들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나마 급속 동결을 시키면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이 본래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다. 하지만 천천히 얼게 될 경우에는 오른쪽처럼 완전히 세포 구조가 다 찢어지고 세포막이 파괴가 돼서 저걸 이제 해동을 하게 되면은 저게 바로 냉동고기랑 생고기랑 다른 게 됩니다. 냉동이 됐던 고기는 세포막이 다 찢어졌기 때문에 굽기도 전에 고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다 뱉어내기 시작을 하고, 물이 많이 빠진 상태로 고기를 굽기 때문에 똑같이 구워도 냉동고기가 훨씬 더 수분이 없게 느껴지고, 심지어 레스팅 과정 중에서도 세포막이 이미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레스팅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, 그렇게 한번 냉동이 됐다가 잘못 해동된 고기는 아무리 잘 구우셔도 잘랐을 때 육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 구조상 이미 한번 세포가 닫힌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해동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동하는 게 가장 좋냐? 가장 좋은 거는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는 겁니다.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. 하지만 가장 천천히, 주변의 온도 격차가 가장 적죠. 잘못 해동한 것들은 새우 같은 거 특히나 너무 빨리 물에다가 해동하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죠? 살이 전부 다 곤죽이 돼 버리죠.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.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이제 이렇게 실온에다가 도마 같은 것을 두고 그 위에다가 뭐 종이를 깔거나 아니면 냄비 위에 실온에서 해동하는 게 두 번째로 좋습니다. 보통 실온은 이제 뭐 15도에서 25도 정도 사이가 되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실온이죠. 뭔가 보일러를 떼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는.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영상 4도의 냉장고보다는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해동이 됩니다. 하지만 빠르게 해동되는 게 그다지 좋지는 않다. 그럼 다음으로 좋은 건 뭘까요? 갑자기 무슨 알루미늄 철판이 나왔죠. 만약에 실온에서 해동을 해둘 때 그냥 도마나 아니면 접시에 두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포장이 된 상태에서도 좋고, 위에 밑에다가 종이 호일을 하나 깔아도 좋은데요. 알루미늄 철판에다가 깔아두시면 훨씬 더 해동이 빨리 돼요. 빨리 해동이 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조금 더 빨리 해동을 하셔야 될 때 알루미늄 판을 응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. 주로 베이킹 시트나 이런 거 쓰시면 되는데, 왜 좋냐면 알루미늄이 열 전도가 굉장히 좋습니다. 열 전도는 차가운 것도 빨리 전달이 돼요. 이런 재료가 가지고 있는 차가운 온도가 이 알루미늄 판을 통해서 판 전체에 퍼지기 때문에 온도가 확산이 되면서 조금 더 빨리 해동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조금 빨리 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런 알루미늄 베이킹 시트나 이런 거 위에다가 얼려있는 고기 이런 걸 올리시면은 실온보다는 조금 더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빨리 되는 건 이제 물에다가 해동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. 보통은 고인 물보다는 흐르는 물이 훨씬 더 빨리 해동이 됩니다. 고인 물 같은 경우는 그 물도 굉장히 차가운 물이 되면서 이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가지고 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거든요. 하지만 계속 미지근한 물을 위에서 뿌려준다거나 하면은 훨씬 더 빨리 익죠. 빨리 해동이 된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지만 빠른 해동이 필요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게 그 다음으로 빨리 되는 것. 하지만 고기나 이런 것들 원래 육즙이 좀 많아야 되는, 수분이 많아야 되는 재료들을 해동하는 데는 역시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. 특히나 이 물에다가 해동하실 때는 그냥 식재료가 닿게 하지 마시고,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가급적이면은 팩에, 비닐랩이나 밀봉되어 있는 팩에다가 하시는 게 나중에 오염 확률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.
자, 그 다음에는 가장 빠르지만 가장 좋지 않은 게 이 전자레인지에 있는 해동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. 이 해동 기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얼어져 있는 수분을 전자파로 가열시켜 가지고 결국은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올려서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시간을 잘못 맞추면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끓을 수도 있어요. 전자레인지에서 고기가 삶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셔가지고 이 정도 덩어리는 뭐 해동 기능으로 30초 40초 이런 마인드 없으시고 그냥 처음 해보시는 경우라면 약간 나중에 딱 나왔는데 나는 분명히 빨간 고기를 넣었는데 왜 회색 고기가 나왔지, 약간 이런 당황함을 맛보실 수 있으니까 이 해동 기능은 꼭 여러 번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얼리는 팁인데 보통 이제 얼렸을 때 뭔가 빠른 시간 내에 해동을 해야 되는 게 있다. 특히 뭐 스프나 밥이나 소스처럼 해동을 빨리 해도 좋은 것들 있잖아요. 뭐 고기나 이런 것처럼 원래의 형태를 유지해야 되거나 원래의 모양, 원래의 수분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물을 얼렸다던가 소스를 얼렸다던가 수프를 얼렸다던가 밥을 얼렸다던가 이런 것들, 옥수수나 완두콩 같은 거 얼린 것들, 이런 것들은 빨리 해동해도 상관없거든요. 이런 것들을 빨리 해동하시기에 가장 좋은 건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얼리셨을 경우에는 저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레이블링 하시기도 편하고 라벨링 하시기도 편하고 저거를 해동시킬 때도 훨씬 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빨리 해동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. 사실 고기나 닭, 스테이크, 새우 뭐 이런 육류 이런 거를 해동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해동을 안 하는 겁니다.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좋은 방법이 뭐죠? 냉동된 상태로 튀겨버리는 거 있죠. 사실 그게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유지하는 거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. 그래서 종종 차갑게 얼린, 아주 차갑게 얼린 것들을 튀겨버려 가지고 스테이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냉동에 있는 고기를 튀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냉동 고기를 겉을 한 번 더 얼려요. 액화질소 같은 걸로 훨씬 더 땡땡하게 익혀가지고 겉부분이 훨씬 더 천천히 녹게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얼려가지고 얼린 스테이크를 튀겨서 할 경우가 해동해서 구울 때보다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해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. 하지만 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린 방법으로 해동을 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조리를 하고 나서 드셨을 때 육즙이 많이 살아있는, 수분이 더 보존되어 있는 그런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린 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훨씬 더 궁금하신 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알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